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르륵 캠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캠핑 브이로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방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이 아니죠, 이제 저희 집 거실이긴 합니다. 솔직히 이게 여름 캠핑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리 만족을 시켜줄 그런 캠핑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열도 많고 땀도 많아가지고 나가더라도 제 몸이 힘들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여름 캠핑은 웬만하면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컨텐츠는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테이블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우드 롤 테이블과 일반 접이식 테이블, 가장 기본적인 테이블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렸었지만, 저도 최근까지는 이제 우드 롤 테이블을 썼었어요. 1200mm짜리 스노우 아울사에서 나온 우드 롤탑 테이블을 사용했었는데, 그 테이블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솔캠을 나가는 경우도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드 제품에 대한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테이블류를 많이 바꿨습니다. 테이블류를 바꾼 것도 맞겠지만 기본적인 식기나 우드 제품들을 대부분은 당근했고요. 당근하면서 새로운 식기류나 테이블로 바꿨는데, 이 뒤에 있는 제품들 보이시나요? 지금은 이제 가방에 이제 안에 넣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제가 바꾼 테이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왼쪽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총 4개의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4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테이블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 테이블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세팅이나 혹은 인원에 맞게 어떤 세팅이 가장 적합한 테이블 세팅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테이블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이시는 테이블은 스노우피크의 원액션 로우 테이블, 그리고 이쪽에 제 앞에 있는 테이블은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레귤러 프레임 3유닛 테이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노우피크 스탠바이 테이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거는 테이블 겸용이기도 하고 또 쉘프 겸용이기도 한 캠핑몬사에서 나온 필드랙입니다. 제가 이제 캠핑을 다님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될 영상에서도 이런 구성으로, 그리고 이와 또 다른 구성으로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우드 롤 테이블과 좀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무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번에 바꾼 세팅이 무게적으로는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우드 롤 테이블과는 확실하게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드 롤 테이블의 단점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무게가 나가지만 이 테이블 세팅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활용성입니다. 활용성 측면이 우드 롤 테이블에서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팅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꿨던 이유는 저 혼자 솔캠을 가거나, 그리고 혹은 이제 제 와이프랑 단둘이 캠핑을 가거나, 그리고 혹은 또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테이블 그리고 어떤 구성에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스노우피크 IGT 테이블이 가장 이상적으로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테이블 세팅을 했는데, 솔직히 우드 롤 테이블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 구성 아니고서라도 우드 롤 테이블만으로도 캠핑을 즐기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지만, 일단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 세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원액션 로우 테이블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액션 로우 테이블은 이름 그대로 한 번의 액션으로 피고 접을 수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의 장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 테이블의 상판은 대나무 직성목인데요. 스노우피크는 무조건 대나무 소재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환경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신경을 쓰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설치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솔캠 유저분들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 테이블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스노우피크의 레귤러 프레임입니다. 이 레귤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유닛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제품은 스노우피크의 플랫버너 제품이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제가 세팅을 하였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가운데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제품을 또 오른쪽으로 옮긴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 하나, 둘, 이 스탠 상판도 이제 상판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레귤러 프레임 말고 롱 프레임 제품이 있습니다. 롱 프레임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세 개의 유닛이 아닌 네 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 상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유닛을 가진 롱 프레임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레귤러 프레임을 구매를 했던 이유는 컴팩트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하나의 유닛이 더 추가가 돼서 4개의 유닛으로 사용을 하는 롱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진 만큼 차량에 수납하거나 그리고 들었을 때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좀 줄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롱프레임보다는 이 레귤러 프레임을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롱프레임보다는 가볍게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레귤러 프레임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테이블과 스노우피크의 엔트리 테이블, 이 두 가지 테이블로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엔트리 테이블과 이 프레임 테이블 두 가지를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 프레임 테이블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활용도 측면이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엔트리 테이블도 활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용을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 다리 높이가 엔트리 테이블은 400mm 고정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테이블의 다리를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프레임 테이블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트리 테이블이 이 프레임 테이블보다 폭이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폭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폭이 좀 더 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성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 테이블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점은 엔트리 테이블에 비해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는 점, 그리고 설치에 간편함이 없다는 점. 엔트리 테이블은 그냥 다리만 펼쳐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에 반해 프레임 테이블은 다리 하나하나 조립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수고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런 수고스러움의 단점에 비해서 그래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프레임 테이블이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스탠 마이 테이블입니다. 이 스탠 마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액션 로우 테이블과 비슷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구입을 하였고, 그리고 불멍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불멍만 하는 게 아니라 불 앞에서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테이블 하나 가져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수고스러울 수 있는데 이 테이블 하나 가지고 가서 이 위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하거나 그리고 또 간단하게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스테인리스라서 뜨거운 것들을 바로바로 굳이 깔게 필요 없이 뜨거운 음식이나 뜨거운 것들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탠 마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쪽 아래쪽에 보이시면 제가 이제 싸제 고무를 껴가지고 이쪽에 껴놓긴 했었는데 이 고무 낀 부분에 어떤 거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쪽에 보이시는 이 스탠 트레이인데요. 이 스탠 트레이를 이쪽에 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스탠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이. 그래서 이 홈에 맞춰서 이 스탠 트레이에 스탠 마이 테이블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이쪽 위로 또 하나의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컵이나 식기 등 그런 것들을 이쪽 스탠 트레이 위에 놓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고무를 낀 이유가 있어요. 방금 스탠 트레이를 넣을 때도 뭐 고정력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 제품이 스노우피크에서 나온 원 유닛 샤로 딥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샤로 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철제 바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철제 바스켓을 이쪽 이 내부분에 걸치게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샤로 딥을 이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무 패킹을 한 이유는 이 샤로 딥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 유닛 스탠 트레이를 놓게 될 경우에 이쪽에 고무 패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놓게 되면 미끄러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금방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사제 고무를 이쪽 부분에 캡을 넣음으로써 마찰력을 조금 더 높여서 이 원유닛 샤로 딥 제품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설거지하고 나서 물기를 말려야 될 제품들이나 뭐 컵, 그리고 식기들 이런 것들을 이쪽 철제 바스켓 이 샤로 딥 안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탠바이 테이블 아래 놓았던 샤로 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프레임 테이블 아래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 이렇게. 그래서 뭐 식기 같은 경우에 이 프레임 테이블 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샤로 딥 제품을 빼가지고 이쪽에 보이시는 스탠바이 테이블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팅으로 테이블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캠핑문 필드랙인데요. 이 필드랙 상판은 따로 판매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원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 필드랙 2개 혹은 1개씩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 필드랙을 구매했던 이유는, 원래는 이제 이 제품이 필드랙 제품이기도 하지만 혹은 쿨러 스탠드로도 많이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쿨러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제품이 주를 이루고, 이 스테인리스 필드랙 같은 경우에는 캠핑문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제가 세팅했던 테이블들이 스테인리스 세팅이어가지고 좀 그런 깔맞춤 그리고 조금 이질감이 안 느껴지게끔 세팅을 하고 싶어서 캠핑문에서 나오는 스테인리스 필드랙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그대로 뭐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이쪽에 보이시는 스테인리스 상판을 이쪽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은 아래쪽 나름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 위쪽 상판은 이 위쪽 상판 그대로 또 은은하게 이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상판도 따로 구매를 하는 곳이 캠핑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앞에 봉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에 행어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에라 제품을 걸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캠핑문 필드랙 제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피크 티타늄 컵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일반 스테인리스 컵을 활용을 하다가 스노우피크 테이블로 바꿨기 때문에 컵도 조금 스노우피크 제품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 컵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피크 450 티타늄 더블 머그 컵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스노우피크 300 티타늄 싱글 머그 컵, 그리고 이 제품은 스노우피크 220ml 티타늄 싱글 머그 컵입니다. 이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태킹 되는 거는 스노우피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450, 300, 220 이런 식으로 스태킹이 가능한데, 근데 싱글 머그를 사냐 더블 머그를 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싱글 머그만 이런 식으로 스태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더블 머그 45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싱글 머그 300과 220이 이런 식으로 스태킹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450 제품은 더블 머그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더블 머그와 싱글 머그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 싱글 머그는 불 위에 바로 올려서 이쪽에서 뭐 조리를 하거나 뭐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 더블 머그 같은 경우에는
불 위에서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 불 위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쪽 더블 머그, 즉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진공된 구조가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제품은 불 위에서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싱글 머그 제품은 뜨거운 음료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뜨거워져서 제대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잡이를 이용해서 잡아야 되는 반면에 이 더블 머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음료를 넣었을 때도 이쪽에 컵 자체를 잡더라도 뜨겁지 않고 마시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컵이지 않을까, 이 더블 머그 제품이. 그래서 더블 머그 450 제품으로 구매를 하면서 스태킹이 가능한 싱글 머그 300과 220ml를 구입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스태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스노우피크 제품 컵을 구매를 하신다면 더블 머그는 스태킹이 안 되고 따로 보관이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팁을 이용해서 450 제품 더블 머그 구매하시고 나머지 싱글 머그 300과 220ml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컵 3개를 스태킹 하여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또 싱글 머그만의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또 본인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무조건 싱글 머그 스태킹해서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캠핑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더블 머그 아니라 싱글 머그 제품으로 스태킹을 하면서 다니시면 또 좋을 듯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세팅한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외에 소소한 팁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팅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조언이자 이제 참조될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여러분은 다양한 또 스노우피크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혹은 또 같이 캠핑을 하는 인원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더 좋은 캠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핑엔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저도 이 테이블 세팅을 주로 이제 저하고 와이프 같이 한 세팅을 할 때도 있고, 혹은 더 많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는 또 이런 세팅보다 더 넓은 세팅을 더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와 저와 단둘이의 캠핑이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와이프를 마주 보고 이쪽에서 먹는 공간이면서 또 이쪽은 제가 요리를 해주면서 와이프에게 이쪽에 테이블에서 요리를 건네주는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이 스탠 마이 테이블만 제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에서 또 와이프의 다이닝 공간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또 원액션 로우 테이블과 바꿔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이블의 높이, 이 테이블의 높이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 테이블 높이가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이 테이블 높이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일단은 이 원액션 로우 테이블과 스탠바이 테이블의 높이는 400mm입니다. 이 테이블 높이를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그대로 400mm 높이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스노우피크 프레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400다리, 명칭은 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400다리, 550다리, 660다리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팅이 이 원액션 로우와 그리고 이 스탠바이 테이블 세팅이 400mm 높이이기 때문에 이 400mm 높이에 맞게끔 세팅으로 제가 지금 해놓은 상태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 테이블 같은 경우에 높이를 좀 더 올려서 뭐 서서 여기서 조리를 하고 음식 다이닝 공간은 또 여기서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개인차예요. 뭐 어떤 분들은 400다리 세팅이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용했던 우드 롤 테이블의 경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팅 400 세팅에서도 저번에 솔캠 나가서 활용했었을 때 크게 불편 없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400다리 세팅, 그리고 550, 그리고 660mm의 높이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테이블의 높이를 제가 변화를 시키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자의 높이는 대략 36cm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플랫체어 36cm 플랫체어에 지금 앞에 있는 프레임 테이블 세팅은 400mm 세팅입니다. 대략 앉게 되면 제 키가 185cm인데
일단 제 기준으로는 무릎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지금 만약 뭐 음료수나 음식을 먹는다, 살짝 숙이고 이렇게 좀 먹을 정도? 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노우피크사에서 말한 이 로우 모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우 모드에서도 저는 이 플랫체어 36cm 플랫체어 높이에서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시는 높이는 550mm의 테이블입니다. 백컨트리 가변 다리를 이용해서 지금 550mm로 높이로 세팅을 하였고, 이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숙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400mm 높이만 사용하다가 이렇게 또 550mm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불호 없는 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660mm의 높이의 테이블 세팅입니다. 일단은 높아요. 일단 높습니다. 일단 앉아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너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앉아서 뭐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서서 조리대 느낌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키가 185cm 기준으로는 조리하는데도 좀 불편해요. 좀 허리가 숙여야 된다는 느낌? 저보다 뭐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이 높이가 좀 적당하실 만한 키는 175, 6 정도면 좀 편하게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이지만 앉아서 있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높이고 서서 있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느낌입니다. 이 세팅은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캠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스노우피크 테이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테이블 세팅으로, 그리고 또 다른 스노우피크 테이블 영입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캠핑 테이블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